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도시가스 정합시설 철거 청구는 통상집행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정합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합시설 써놨죠? 고압도시가스를 저압 가정용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사안은 대법원 2015-208252 사건인데요. 도시가스 정합시설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어쨌든 과거에는 좀 적법한 것 같았는데 뭐 기간이 끝났는지 불법 점유를 전제합니다. 도시가스 업체가 점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정합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이 소송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때 과연 구분 소유자 몇 명이서만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보존행위라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통상결의라고 해가지고 집행 결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됐는데, 보존행위가 아니고 아파트 구분 소유자 몇 명만 하면 그런 소송 자체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통상결의를 해야 된다. 통상결의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전위 부분의 지분을 합했을 때 그게 과반수,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관리행위라는 건데, 자, 일단 보실까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534쪽에 나오고, 원래 제목은 집합건물법에 있어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 문제입니다. 자, 공유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유. 민법상 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존행위를 하게 되면 보존행위는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행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과반수라고 해가지고 2분의 1 갖고는 모자라고 2분의 1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과자라는 건 초과해야 된다. 자,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 보존행위라는 거는 이 공유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는 거죠. 다른 공유자의 권한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해주는 거예요. 모두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이 보존행위는 기본적으로 개념상 공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 그런데 관리행위라는 판단이 된다면 공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일부한테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집합건물법에도 공유 부분 또는 공용 부분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때 집합건물법에 따른 뭐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존행위로 평가된다면은 구분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보존행위다 이러면은 101호 소유자 혼자서도 다른 구분 소유자들을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존행위냐 관리행위냐 이런 게 엄청 중요합니다. 재판할 때. 자, 그런데 관리행위로 평가가 되면 통상결의를 요하고, 통상결의의 요건은 그 많은 구분 소유자들 과반수, 반수를 초과하는 것, 플러스 그 구분 소유자들의 전유 부분을 전부 합했을 때, 전유 부분 지분을 다 합했을 때 반수를 또 초과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이렇게 두 개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합시설을 철거를 청구하게 되는데, 보시면 원고가 아파트 구분 소유자들 일부입니다. 일부예요. 전부가 한 건 아니죠. 일부가 도시가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정합시설, 아까 말씀드린 건 정합시설은 고압 도시가스를 저압 가정용으로 변환시키는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아주 필수 시설인데, 자, 어쨌든 그 불법 점유를 전제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불법 점유가 됐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판례를 보시면 아파트를 건축할 시에는 적법했대요. 아파트 시행사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용 기간이 끝났는지, 자, 어쨌든 불법 점유를 전제합니다. 이 판결은 불법 점유를 전제해서 피고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뭘 해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조 청구로서의 정합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구분 소유자 일부예요. 통상 결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구분 소유자 일부가 소송을 했을 때 원고가 이기려면, 불법 점유라고 하니까 일단 원고가 이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구분 소유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때야 돼요?
보존 행위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들 혼자도 할 수 있고 몇몇이 이렇게 일부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쟁점 써놨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합니다. 보존 행위로 봤어요. 일단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 자, 이런 철거 인도 소송에는 이제 깔려 있는 게 뭐 지료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지료를 구분 소유자들끼리 나눠서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깔린 건데. 자, 1심에 대해서 2심과 대법원은 1심이 잘못됐다. 원고 패. 이렇게 합니다. 원고 패예요. 원고가 집니다. 왜냐하면 관리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종합시설을 철거했을 때 모든 구분 소유자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근거를 보시면 이 본건에 있어서 종합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하고 인근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아파트 필수 시설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원고 주장대로 철거 후 재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런 비용들은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분 소유자들, 지금 구분 소유자 일부가 했기 때문에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존재하죠. 이 비용이 추가로 부담된다는 거죠. 이 재설치 비용을 다 원고들 앤드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구분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피고가 철거 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정합기를 철거해 버리고 나서 다시 설치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게 법령에 보면. 자, 그래서 피고가 마음 먹고 철거 당한 다음에 설치 안 하면 가스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원고들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원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한테도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원고 패.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통상 결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 결의.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반수를 초과하는 거. 앤드 이 구분 소유자들 전유 부분의 지분 합계가 관수를 초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원고는 이 소송에서 어떤 또 항변을 했냐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항변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서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거다.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하고 이 원고들은 대부분 임원들이 해요. 입주 대표회의. 자, 이거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자, 원심과 대법원에서는, 2심과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런 소송은, 이 철거 청구 소송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 소유자 같은 경우는 소유권 중에서도 소유 지분이죠. 이렇게 개별적인 구분 소유자들의 그 권리에, 소유권의 권리에 기초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법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주자 대표의 의결 같은 경우는 단체법적으로 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체법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결의를 거쳤다고 해서 그랬다고 해서 원고들 소송이 적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관리 행위에 포함이 되고 통상결의, 집합건물법상 관리 행위에 따른 통상결의, 결국은 구분 소유자 과반수 앤드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지분 합계 과반수 이 요건을 충족해서 소송을 해라. 그때는 승소시켜 주겠다. 자, 이거는 걸르는 거죠, 한번.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뭐 어쨌든 이런 걸 충족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 참여한 거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원고 승소시켜 주겠다. 다수결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요건을 충족해서 와라. 보존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이익되는 거고, 기본 개념적으로. 근데 관리행위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했을 때 철거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도시가스 정합시설 철거 청구는 통상 집행 결의가 필요하다. 입주자 대표의 결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통상 결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보존행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구분 소유자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관리 행위로서 통상 결의가 필요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